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말매 신호 박수연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귀군의 쌍끌이 매도에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저PBR 수혜주로 고공행진을 하던 현대차와 기아가 급락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사자에 나서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코스닥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 꼼꼼하게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한때 하락이 깊었던 그 시장의 염려를 잠재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기운을 차리시고 수익 전략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내용들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좀 날씨가 좋다가 오늘 좀 갑자기 좀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많이 추우실 것 같고요. 또 계좌도 오늘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내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들의 전문가님이시죠.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놓치지 말고 다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또 자료집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집도 무료로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오늘장에 대해서 리뷰 먼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우리 증시 리뷰를 하겠는데요. 우리 증시 리뷰를 하기 전에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이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의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죠. 새로운 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저항을 잡는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항 잡는 기준 7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바로 삼봉의 자리까지는 좀 여유가 있죠. 월봉 상황에서. 그리고 다우지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후행 스팬을 보세요. 큰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습니다. 좀 더 상승하는 움직임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안내를 계속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에 있을 때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바로 여기 이렇게 뚫고 가는 거. 두 번째로는 아래로 빠졌다가 뚫고 가는 거. 세 번째로는 좀 더 빠졌다가 이렇게 뚫고 가는 거.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안내를 드렸죠. 그런데 가장 좋은 경우의 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캔들 위에 완전히 올라섰어요. 월봉을 보게 되면. 그렇죠? 가장 좋아서 첫 번째 그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후행 스팬이 이제 방향성을 상승으로 지금 틀고 있다라는 부분. 다우지수 S&P 500이 먼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스닥을 견인해 줬는데 나스닥 역시도 신고가를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죠. 당분간 미국 지수는 상승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죠.
CPI도 이제 마무리되었고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었지만은 이제 금리 동결 수순으로 갑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견인한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좋은 영향을 받겠죠. 우리 증시의 이제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었어요. 갭상승했죠. 0.89% 갭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상승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볼 수는 없어요. 물론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좀 깨긴 깼습니다만 단기 추세에 있는 5일선은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고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삼봉이라는 것을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피는 바로 이 삼봉의 저항을 좀 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맞고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에 횡보나 조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단까지, 추세 연결선 상단까지는 그래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을 봅시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못 갔었죠. 코스피가 먼저 치고 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는 바로 여기서 저점을 잡았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지만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면 쉽게 보인다. 거꾸로 봤을 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앵커님 이제 아시겠죠?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네,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클라우드 네. 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클라우드 니어잖아요. 여기가 저항이죠. 그러면 주식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클라우드가 왔을 때 매도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바로 바닥 잡는 자리다. 거꾸로 봤을 때니까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바닥 잡는 자리가 확실하게 보였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닥 잡았다. 이제 대형주 사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여기서요.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안내드렸는데 40% 넘는 수익을 기록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닥을 잡는 자리고 거기서부터 거침없는 상승을 이어온 겁니다. 아주 단기간에요. 이런 상승, V자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제 좀 쉬어갈 만한 자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할 때 코스닥은 늦게 발동이 걸렸죠. 근데 제가 또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 PBR 종목군이 상승을 견인했지만 코스피가 그렇지만 성장주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PBR이 오르고 또 쉬어갈 때 성장주도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바로 아래꼬리 단 이 지점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클라우드 하단을 채운 자리였죠. 그리고 뾰족 튀어나온 자리 있죠. 뾰족이라는 것, 뾰족 저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래쪽에 있을 때는 뾰족 지지가 되는 겁니다. 아야 하면서 위에서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밑에서도 아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게 바로 뾰족이라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반등이 세게 나온 거죠. 물론 한 가지 유념할 건 있어요. 클라우드 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클라우드 하단을 지지받고 오르는 코스닥이 이제 클라우드 상단을 만났으니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바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다 이 자리를 안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안내 받으셨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상승하는 그래도 단기 목표치 또는 스윙 관점에서 목표치를 알고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코스닥이 향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궁금하십니까? 제가 노란톡방에서 장중 시황을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제가 3중 바닥으로 안내드렸던 3중 바닥자를 잡고 되돌렸고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고점 어떻습니까? 또 3봉을 딱 만나고 있죠. 3봉 아니라 4봉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추세가 완전히 붕괴되어야만 코스피가 상승하겠죠. 그런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와서 기술적도 한편으로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조정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시황 분석을 해주신 것처럼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 흐름 정확하게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 장에 좀 시작하기 전에 전망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장 끝나고 나서도 시장 리뷰를 챙겨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QR코드가 나가게 될 건데요. 방송 중에만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셨을 때 입장 코드 같은 경우는 7770 입력하다라고 뜰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사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빠르게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꼭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 리뷰를 들어봤으니까요. 오늘장에서 강했던 테마가 내일장에서도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년 3개월여 만에 개당 7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급등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가 출시되며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로 인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국내 업체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고요. 오늘장에서 26.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위지트고요. 13.11% 올라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암호화폐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기술투자고요. 오늘장에서 26.18%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종목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시그널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 종목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비트코인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기술투자는 계속 집중 공략하자고 안내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노란톡방에서도 당연히 공략을 했고요. 4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바로 그 종목입니다. 우리기술투자는 할부 금융 시설 대여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벤처기업에도 투자를 하고요. 근데 우리기술투자가 부각된 것은 바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우리기술투자예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기술투자를 볼 때 비트코인의 흐름을 봐야 돼요. 비트코인이 7천만 원 넘었는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볼까요? 바로 이 차트입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코인 시장도 제가 갖고 있는 777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하십시오. 이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은 재료 이벤트가 좀 부족하죠. 주식보다는. 재료의 속성, 이벤트의 속성, 굵직굵직한 것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1월달 승인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또 현물 ETF를 이제 다루는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블랙록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급등했어요. 7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럼 다른 자산운용사도 물론 비트코인을 사겠죠. 사겠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 그들도 계산을 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럼 제가 패턴 중에서 맨 먼저 내세우는 게 삼봉이라는 패턴이죠. 그러면 일봉에서의 고점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딱 삼봉에 만나죠. 삼봉 고점에 만나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저항도 생각을 해야 되고 조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일봉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기 추세는 그렇다. 근데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면은 좀 다릅니다. 주봉을 보면은 주봉에 이제 고점이 보이는 왼편에 보이는 고점이 있어요. 여기가 8천만 원대거든요. 8천만 원을 기록했던 고점 두 개가 딱 보이시죠? 주봉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 향해 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8천만 원대까지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7천만 원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봉을 봤을 때는 8천만 원대까지 가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윙이나 중기 패턴은 8천만 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삼봉의 저항을 만났으니 이제 조심하자. 그런데 스윙이나 중기 패턴은 8천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봉의 저항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우리 기술 투자에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일봉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일봉에서 안 보이는데 월봉을 볼게요. 월봉에서는 제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저항 포인트를 잡아드렸었습니다. 하나는 월봉에서 처음 만나는 구름층 자리. 그다음에 위에 보이는 구름층 자리. 이 구름층 자리 각각 선앤스팬 2, 선앤스팬 1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측 구름층 하단을 만나서 지난 1월 달에 조정이 나온 것이고 2월 달에는 비트코인 상승의 흐름에 맞춰서 구름층 상단까지 도달한 겁니다. 제가 왜 매도 의견을 드렸는지 이제 이해하시죠? 이 구름층 상단에 왔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노란톡방에서 우리는 이제 40% 이상의 수익을 냈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드렸던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틈의 첫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였습니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는데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좀 든든한 40%대의 수익을 좀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다음 종목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다음 종목은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을 받아봤으니까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위지트고요. 이 종목은 오늘장에서 13.11% 빨간불 켜졌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시그널 들어주실지 바로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러면은 클라우드니어 이 상단에 와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제가 패턴 중에서 네. 맨 처음에 내세우는 패턴이 뭐라고요? 삼봉. 맞습니다. 삼봉인데요. 이 위즈트는 계측기기 제조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왜 가상자산과 엮이냐면 자회사 T사이언티픽이 빗썸 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죠.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위지트는 빗썸 코리아를 자회사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부각이 된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삼봉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봉 상황에서 이렇게 삼봉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장중에 23%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시초가 부근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시초가 아래로 좀 빠졌을 때 공략을 해서 오늘 급등을 맛봤던 종목이죠. 노란톡방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위즈트를 어디서 공략을 했고 어디서 우리가 끝까지 확인을 했는지 다 아실 텐데 삼봉이라는 저항이 만났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길게 보면 월봉 상황에서 기대치는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의 월봉을 보면 좀 달라지죠. 그죠? 근데 길게 보면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이 차트를 봤을 때 기대해 볼 만 하겠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윗골이 길게 달면서 좀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월봉을 보니까 장기로 봤을 때 기대해 볼 만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위지트 매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시초가로 또 급등 속에서 잡아주셨는데요. 이 수익을 어떻게 대체 잡았을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내일장부터 바로 그러한 비법들 알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상단에 뜨는데요. 링크를 꼭 누르신 다음에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도 새로운 종목들을 또 추가를 해주셔서 자료집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집 꼭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핫테마 정리를 해봤고요. 개별주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기업 금양입니다. 금양은 주가 급등 후 긴 기간 조정을 겪어왔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오늘도 12.86%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는 금양입니다. 오늘도 12%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상단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떤 이유에서 개별주로 뽑아주셨을까요? 네, 금양은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분께서 아주 강력하게 언급을 해서 많은 개인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개별주 속성에서 이제 흐름을 짚어드리려고 이 종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금양은 원래 화공약품 발포제 유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죠. 근데 원통형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배터리 관련 주로 편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금양을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 상황에서 1월달 하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털렸습니다. 개인분들이 많이 털렸어요. 또 신용 물량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 미수 물량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최근 보름 동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죠. 참 안타깝죠. 수급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죠. 외국인이 계속 샀죠. 4거래일 동안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팔았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팔아버리는 게 안타깝죠. 제가 지난주 2차 전지 특집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방향을 짚어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LG에너지 솔루션, 금융도 마찬가지. 이제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때. 2차 전지 특집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차 전지 주 이제 바닥 잡았으니까 안심하고 사세요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금양은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 61선을 터치하긴 했습니다. 중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저항을 잡는 기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중장기 이평선, 일목기준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7자리. 60 이평선도 물론 저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금양이 가고자 하는 단기 저항 때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 그냥 아시죠? 네. 클라우드 니어. 네,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니어인데 121선까지 같이 있어요. 충분히 여기까지는 갈 자리고요. 지난번에 주봉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주봉의 클라우드 니어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거의 같이 통용되는 바로 그런 자리거든요. 금양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이나 기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안내드리는 이 클라우드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제 기법을 압니다. 바로 이런 클라우드라는 기법이라든지 또는 삼봉을 잡는 기준이라든지 또는 중장기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다 활용을 해서 매도 자리를 잡죠. 근데 지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분들이 털리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적어도 여기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지금도 조정이 주어질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양을 개별주로 담아봤습니다. 지난주에 2차 전지 특집을 준비해 주셔서 짚어주셨던 종목이었는데요. 스마트머니의 수급에 조금 더 힘있게 올라서서 누울 자리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상승분 꼭 혼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이렇게 오실 때마다 새로운 종목들을 추가를 해서 또 가져와 주시는 자료집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받으셨더라도 이번 주에 또 들어오셔서 받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투자 강의 어느 쪽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777 매매 전략을 또 안내를 드릴 텐데 네. 지난주와 똑같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새로운 종목도 편입이 되었고 또 리뷰를 하면서 직관적으로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전에 들었던 내용이라도 다시 복습, 또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 매매 777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7은 바로 7가지 매매 신호, 주식을 발굴하는 기준. 두 번째 7은 계속 강조드리는 7가지 지지와 7가지 저항. 이제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7은
7가지 패턴, 차트를 딱 봤을 때 이것은 어떤 패턴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취사 선택이 가능해요. 차트를 보고 이건 버릴 것, 이것은 챙길 것. 이것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사자성어 누자답봇입니다. 누자답봇이 뭔가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패턴을 볼 때에 누자답봇인가 아닌가 이거를 보면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주식을 딱 봤을 때 누울 자리가 있구나. 이건 누울 자리가 없구나. 이걸 보면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률이 높죠. 이따 제가 승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승률인지. 그다음에 이제 제재수 기기 쓰시는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예요. 재무 중요하죠. 재료 중요하죠. 이벤트. 그리고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술적 위치, 끼부림. 기술적 위치가 바로 누자답봇이에요. 누울 자리가 있는 것을 체크하는 거. 그다음 끼부림. 끼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상승했던 끼. 이런 상승했던 끼가 없으면 수익 내는데 지쳐요. 끼가 있어야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위치를 보고 끼부림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급증하는 순간들 그럴 때 수익 내는 겁니다. 오늘 또 노란톡방에서 많은 종목 수익 냈지 않습니까? 노란톡방 계신 분 아시죠? 오전에 그냥 1시간 내에 그냥 많은 종목도 수익을 냈어요. 그건 바로 거래량, 끼부림과 거래량이 핵심이었어요. 기술적 위치도 중요하고 누자답봇을 보고 끼를 부렸던 것들이 거래량이 급증할 때 그때 안내드렸잖아요. 바로 위지트 같은 종목, 오늘 그렇게 급등의 수익을 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스케줄, 일정이 중요하죠. 정부의 일정도 중요하고 각계 기업들의 스케줄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는 누자답봇 기준으로 누울 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서 여기서 매도해야겠다 그런 전략. 아까 말씀드렸던 위지트 같은 삼봉이자를 1, 2, 3, 삼봉이자를 계산해서 여기 이쯤에서는 매도해야겠다는 계산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이제 7가지 저항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3봉. 지지는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바다 3종바다. 이것만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어도 주식을 딱 봤을 때 매수 자리, 매도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만 장중에 당황하지 않아요. 어디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패턴. 이런 것도 그냥 외우셔요. 그다음에 7가지 패턴입니다.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삼봉이냐, 클라우드 니어 일봉이냐, 주얼봉이냐, 컵앤들이냐, 금놀이냐, 매집이냐, 완전이냐, 완전 바닥이냐.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보고 그냥 패턴이 그냥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 물려 계시잖아요. 왜 물려 있습니까? 물려 있는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매도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냥 호구 되신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줬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매도하는 자리에서 매수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해야 괜찮습니다. 좀 바닥인 자리에서 매수하자고. 조금 하락했을 때 견딜 수 있잖아요. 바닥 자리에서 매수하면. 근데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바닥을 기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많이 상승했잖아요. 주가 지수도 많이 상승했는데 여러분들 계좌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높은 고점에 샀다는 겁니다. 제발 물리지 말자. 이 패턴을 분석해서 물리지 말자. 자, 37거래일 동안에 이런 움직임이었어요. 6종목 손실. 그다음에 42거래일 동안에 89종목 공략, 6종목 손실. 47거래일 100종목 공략, 10종목 손실. 여전히 9할 타율이죠. 그런 다음에 52거래일 이때 1월 달 하락장을 겪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9할이죠. 110종목 중에서 11종목 손실. 그다음 65거래일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140종목 공략에서 9종목 손실. 타율이 더 올라갔죠. 9할 타율에서 9할 3푼까지 올라갔어요. 이 타율 140종목 중에서 무려 130종목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바로 노란톡방에 있어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1월 달 그런 급락장을 거친 가운데서도 9종목밖에 손실이 아니에요. 제가 타율이 9할 3푼입니다. 이렇게 이 좋은 수익을 거둔 그 이유가 바로 이 777 매매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777 매매 전략 따라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1월 달 또 1월 말 그리고 2월 달 들어서 종목들 계속 목표를 채우고 있어요. 여기서 소개하는 것, 777 매매 전략에서 소개하는 종목들 목표를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 또 신규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비츠로테크 이제
수익권입니다. 계속 추적할 종목이었는데 수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빗줄어테크가 왜 오늘 수익을 거뒀는지 그것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편입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빗줄어셀과 비즈니스원. 이 두 종목이 왜 편입이 되었으며 어떤 목표가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차트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가지 패턴, 한눈에 볼 수 있는 패턴 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삼봉은 두 개의 고점을 연결했을 때 세 번째 고점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미노로직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걸리죠. 물론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하락이 깊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봉 기법이다. 코센도 마찬가지 1, 2, 3 저기까지 우리가 계속 추적을 했었습니다. 1, 2, 3 아직 안 왔었어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2주 후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삼봉 자리에서. 그 다음에 주가가 크게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제이스택 1, 2, 3 이렇게 왔죠. 결국은 그 자리에 오더라.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니어는 뭐냐면 구름층입니다. 일목균형표를 설정해야만 구름층이 나와요. 근데 구름층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니어라는 것은 일봉 상황에서 단기 추세고 일봉의 저항은 뚫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일봉과 주얼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봉에서의 그 저항값, 저 구름층 보이시죠? 저 평평한 구름층. 평평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평평하던 이 평평함이 길다라는 것, 이것은 매물대가 많다. 그 가격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 구름층이 평평함이 짧으면 저항은 약해요. 근데 길면 저항은 강하다. 아주 대단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보로노의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급락 나오잖아요. 그만큼 매물대가 강하면 거기서부터 급락이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야단쳐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사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제 강의를 통해서 적어도 매도 자리와 매수 자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센서뷰, 제가 이거를 매집이라고 표현했죠. 매집 패턴이다. 근데 센서뷰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이 자리다. 여기서 매도 안 하면 큰일 난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평함이 길죠. 구름층 상단, 평평함이 길다는 것은 거기서 거래가 많이 된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비가 거기서부터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올랐지만 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매도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죠? 그다음 컵 핸들. 컵 핸들은 무엇입니까? 자,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입니다. 컵 자리를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이 자리. 여기가 목표 자리예요. 자, 컵을 만들었던 자리가 평균화된 자리가 바로 핸들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또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평평함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컵이 길게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핸들의 저항은 강하다. 아주 또 대단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너무 정말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 엠벤처 투자 어떻습니까? 컵을 만드는 기간이 길었죠. 그러면 핸들을 표시되는 그 자리가 저항이 강할까요? 강하지 않을까요? 강해요. 당연히 강하죠. 그래서 핸들로 표시되는 자리에서부터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표시한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하시죠? 네. 왜 매수하냐면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니까 더 올라가겠지 싶어서 거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자, 매도 자리였어요. 거기서 급락이 나와요. 근데 엠벤처 투자는 계속 컵핸들이에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여기가 매도 자리였어요. 급락 나왔죠? 그럼 바닥권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엠벤처 투자 컵 핸들을 그냥 형태를 계속 보여주니 또다시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왔을까요? 네, 당연히 왔죠. 당연히 왔습니다. 이렇게 컵 핸들 정말 재미있는 패턴입니다. 캠시스, 컵 핸들 이것은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캠시스 기억하시나요? 히든 종목으로 드리면서 어디서 공략 안내 드렸나요? 바로 여기서 공략 안내 드렸죠. 목표는 이미 여기로 설정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윗골이 계속 달리죠. 네. 아주 상승할 것처럼. 여기서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꾸 10%, 20% 올라가니까 계속 매수를 유도하는 자리예요. 그 유혹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홀라당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급등이 좋긴 하지만 급등은 우리에게 물량을 퍼붓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급등도 급등 나름이에요. 급등하고 더 가는 종목도 있지만 급등해서 꺾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클라우드 니어 때문에 꺾이는 겁니다. 커맨드림에서 캠시스가 거기서부터 꺾인 거죠. 그래서 매도 자리, 매수 자리 구분하자라는 거. 비즈니스 온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온은 신규 편입한 거예요. 오늘 신규 편입한 겁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컵핸들. 예, 커밴들 패턴이죠. 지금 목표를 표시해 드렸어요. 여기까지 가는지 우리가 계속 추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급눌 패턴. 급눌은 뭔가요, 앵커님? 급눌. 갑자기 눌린. 이게 참 안 외워지네요. 네. 그럼 갑눌로 바꿔야 되는데요. 갑눌도 괜찮지 않을까요? 갑눌. 네, 급눌. 네, 갑눌. 예, 급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급하게 누르는 것, 네. 그다음에 급등했다가 누르는 거예요. 급등했다가 급등시켰다가 누르는 누르는 거. 예, 이것은 제가 표현하는 건데요. 네. 갭 음봉입니다. 갭 음봉. 갭 음봉. 예, 갭 음봉. 갭 상승시켜서 음봉을 만드는 것. 이것이 급하게 상승시켰다가 누르는 거죠. 그 누르는 것의 심리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 급눌은 심리학이라는 그것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무슨 주식이 심리학이냐? 당연히 심리학이 필요하죠. 상대 진영의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급눌의 심리. 자, 급눌의 심리가 무엇일까? 자, 데아티아인데요. 갭상승했어요. 갭상승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다는 거죠. 시간의 매매에서 성공하는 전략이 있고 실패하는 전략이 있어요. 시간에서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더 오를 줄 알고 시초가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호구가 되는 자리죠. 시간의 매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매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지수 깊게 스시라는 그 근거가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보세요. 시간에서 많이 올랐다고 그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시간에 올랐던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그 종목이 갭음봉이 나왔을 때 급하게 눌렀잖아요. 급눌 패턴. 그 급하게 눌렀던 끝자락에서 매수하면 되잖아요. 노란 톡방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략했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그렇죠? 급하게 눌렀을 때 데아티아이 이것은 철도 관련 종목이고 재료가 따끈따끈하니까 매수해보자라고 했고 V자 반등이 나왔죠. 계속 이렇게 급눌이 나오죠. 데아티아는 바로 그런 속성입니다. 왜 이런 패턴이 자꾸 나올까요? 손절을 유도하는 거죠. 손절 유도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많이 올랐던 것이 갭 음봉시켜버리게 되면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물량들을 유의받아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거죠. 바로 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패턴이 급눌 패턴입니다. 그다음 원준도 노란통방에서 공략을 했죠. 갭 음봉이 나왔을 때 바로 하단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원준 2차 저지 관련 종목이고 이것에 우리가 당하지 맙시다. 그래서 갭 음봉이 나와서 급하게 누르는 끝자락에서 매수하자고 안내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어요. V자 반등이 나왔고 윗골이 달리죠. 바로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매도하고 나왔잖아요. 급눌은 바로 V자 반등 나왔을 때 정말 유효하게 우리가 아주 여유 있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매집은 또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매집은 계속 하락하는 패턴이 아니라 횡보하는 패턴이에요. 개걸음. 그리고 이 매집 패턴을 보이는 종목은 주식 발굴의 기준 제재수 깊기 스시가 근거가 돼야 됩니다. 제재수 깊기 스시가 근거한 종목이 횡보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물론 인내가 필요하죠. 때로는 2달 또는 3개월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매집의 결과의 수익이 100%라면 2달 정도 견딜만 하지 않나요? 특히 직장인분들. 넥스타에는 100% 수익이 나왔잖아요. 이 매집 패턴이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패턴이죠. 오킨스 전자 제가 한눈에 매집이라고 안내드렸죠. 매집 패턴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목표하는 자리냐? 바로 여기였죠. 여기가 어떤 자리죠, 앵커님?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클라우드 니어가 목표하는 자리다. 결국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부터 윗골이 달리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 패턴의 종목을 사서 가급적이면 끝자락에서 사는 게 좋겠죠. 2, 3개월 지치지 않게 끝자락에서 사서 바로 클라우드 니어에서 매도하면 얼마나 짜릿하게요. 이거 호킨스자 70%입니다. 대한금속 이거 히든 종목으로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금속 매집이다라고 하면서 히든으로 퀴즈를 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그럼 이 종목의 목표가 어딜까요, 앵커님?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여기죠. 한눈에 보이죠, 이제 패턴이.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표시한 자리에서 이상하게 매수 시그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 방송에서도 대한금속을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 추천이 나온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아, 어떻게 저기에서 매수하자고 안내를 할까? 자, 대한금속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2, 3주 뒤에 이만큼 올랐죠? 그 다음 뒤에는 결국 채우더라 이겁니다. 클라우드 니어 채우죠? 채우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대한금속. 매수 자리, 매도 자리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비츠로테크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편입했던 종목 같네요. 비츠로테크는 지난주에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매집이라고 했죠. 한눈에 매집. 그리고 목표한 자리가 어디라고 앵커님?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제가 표시한 클라우드 니어. 오늘 딱 그 자리 왔죠. 어떻습니까? 윗골이 달리고 빠지죠. 신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클라우드 니어 그 자리를 만나고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옥과도 틀리지 않았어요. 비츠로테크는. 한옥과도 틀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윗골이 달고 빠진 겁니다. 매집 패턴의 위력 아시겠습니까? 근데 2, 3개월 동안 우리가 매집하는 동안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지난주 공략 안내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지난주 공략 안내 드려서 20% 수익이면 일주일 만에 20%면 짜릿하죠. 매집 패턴이 바로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2, 3개월 동안 그냥 계속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매집 패턴이 보이는 바로 끝자락에서 사면 되는 겁니다. 직장인분들은 이럴 때 재밌겠죠. 한 1, 2주만 버티면 수익이 나니까. 자, 이제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은 제재수 기키스시에 근거한 종목이 특히 주봉이나 월봉에서 바닥 잡을 때 구름층 하단, 3중 바닥일 때 그때 완전 바닥이에요. 근데 일봉 상황은 조심해야 돼요. 싸다고 샀다가는 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인 거. 그런 종목을 공략하자. 네오위즈, 제재수 기키스시에 근거한 종목이 구름층 하단을 채웠죠. 동시에 1, 2, 3, 3중 바닥이에요. 그 자리에서부터 급등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25%입니다. 주봉이니까요. 일봉에서는 아주 적게 보이지만 주봉에서는 25% 수익입니다. 저 자리가요. 현대차, 제가 일봉에서 바닥 잡았습니다. 말씀드렸죠. 현대차 노라톡방에서도 공략을 했죠. 왜요? 구름층 하단을 채웠잖아요. 그리고 제재수 기키스시에 근거했고 사상 최대 매출 작년에 거뒀죠. 사상 최대 매출을 거뒀는데 1월 달에 왜 눌렀을까요? 바로 기술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완성하는 거. 구름층 하단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기술적으로 완성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펀더멘털, 그다음에 테크니컬 같이 완성,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 바닥을 완전히 채우고 돌리면서 바로 상승. 큰 상승이 나왔죠. 무려 45% 수익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일봉에서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주봉과 월봉을 보세요. 이 현대차가 더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조심해야 될지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한 템포 쉬었다 갈 텐데요. 다음은 히든 종목 보여드릴 테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그 타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의 이 777 매매 기법 안에서는 그 타점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요. 이 타점을 잘 볼 수 있는 이 능력, 바로 노란 뚜껑 들어오시게 된다면 수익까지 챙겨가시면서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 뚜껑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추가해서 준비해주신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뚜껑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신청을 해주시고요. 함께 또 공부를 해 가보시면서 수익까지 당장 내일부터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란 뚜껑 들어오실 수 있는지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히든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히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를 핵심으로 제가 안내드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닥을 잡았다는 기준입니다. 바닥 잡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2차전지 종목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게 바닥인지 더 하락을 할지 상승으로 돌릴지 아주 애매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바닥을 잡은 근거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땠어요? 클라우드 하단을 채웠고 삼중 바닥이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2차전지 특집을 안 드렸던 거예요. 이제 배터리 관련하여서는 안심하세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뉴스들이 도배됐는지 아세요? 설 전에? 2차전지 실적 안 좋아. 이제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뉴스들이 도배되었죠. 원래 그런 겁니다. 뉴스는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장이 막 환호하고 상승으로 일으킬 것처럼 볼 때는 호재성 뉴스를 계속 내보내죠. 그래서 개인들이 그걸 보고 아 이게 좋구나라고 달려들 때 그때 물량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주가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 그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물량을 던지게 만들어요. 이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뉴스를 내보내는 원리, 거꾸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너무 많이 팔았더라고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심리들을 여러분 잡아드리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군별로, 테마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에서 수급에 어떻게 동참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든 종목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비츠로셀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인지 봐야겠죠. 네. 배터리 관련 종목인데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들은 미래 실적을 당겨와서 이제 성장주라는 가면 속에 숨어 있는데 비츠로셀은 정말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바닥이에요. 자, 봅시다. 자, 비츠로셀입니다.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닌 주봉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패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상승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앵커님은 그냥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네, 여러분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 하나 딱 그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이에요. 두 가지 답이 있어요. 두 가지 답이니까 사지선다행인데 50%예요. 둘을 맞추면은 여러분 정답 맞추는 걸로 간주할 거예요. 한번 정답 맞춰주시고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오늘 강의한 자료를 그냥 드릴 거예요. 이 강의 자료에 종목들이 많이 숨어 있었죠. 그러면 공부가 되겠죠. 이 자료집을 바로 드린다니까요. 그 대신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패턴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7가지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일까요? 자세히 보세요. 자, 1번 클라우드 니어, 2번 커밴들, 3번 매집, 4번 삼봉.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이겁니다. 비츠로셀 주봉에서 어떤 패턴일까요? 정답을 아시겠다는 분들은 바로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번 클라우드 니어, 2번 커밴들, 3번 매집, 4번 삼봉.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만 자료집 드리는 거예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비츠로셀이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오늘도 역시나 퀴즈 나갔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답 적어서 주신다면은 지금 자료집도 무료로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요. 자료집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굉장히 새로운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러한 새로운 종목들 꼭 놓치지 마시고 정답 맞춰주시고 자료집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비추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이 2년 3개월 만에 개당 7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암호화폐 테마가 움직였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수익을 챙겨주신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살펴봤고요. 히든 종목은 리튬 1차전지 연구개발 기업인 비츠로셀이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